자, 지금 SK 하이닉스 대한민국 상장 역사상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역대급 승부수를 던졌죠. 오는 7월 10일에 이제 미국의 나스닥 상장에 전격 단행을 하면서 무려 4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초대형 이벤트가 현재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을 겁니다. 하이닉스 지금 HBM 세계 1등인데 돈이 많지 않냐? 왜 굳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냐 싶으실 텐데, 자, 기술력은 압도적인 1등이 맞지만 냉정하게 재무제표를 열어보면은 경쟁사 대비해서 현금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 대비해서 부채 부담이 늘 아쉬운 손가락이었습니다. 지금 25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가 55조입니다. 자, 26년에 85조까지 불어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번 45조 원을 조달을 받게 되면 현재 쌓여있는 부채의 절반 이상을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디스나 S&P 같은 이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대규모 투자를 앞둔 하이닉스에 현재로서는 BBB 정도로 신용 등급을 부여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만큼의 초우량 등급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SK 하이닉스의 부채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미국의 나스닥 상장은 그 모든 걱정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신의 한 수라는 겁니다. 자, 최대 45조 원이라는 이 자금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 하면 현재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단 일시에 절반 정도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죠. 그동안 하이닉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유일한 약점, 재무 리스크, 이게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재무 구조를 SK 하이닉스가 갖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상향이 따놓은 당상이 되겠죠. 전 세계의 거대한 패시브 자금들이 나스닥에 상장된 하이닉스 주식을 앞다투어서 쓸어 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동안 한국 시장에 갇혀 죗값을 받지 못했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주가 밸류에이션이 한 차원 높게 날아오를 강력한 로켓 엔진을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계 최고의 HBM 기술력에 이제는 부채 걱정까지도 없는 그런 체력을 갖추게 될 SK 하이닉스의 위대한 도약을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3% 조정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 보시는 이 데이터가 사실 불안하긴 하죠. 자,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진짜 속내가 담긴 대차거래 화면 추이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며칠 사이에 이 대차거래 수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자, 빨간색 숫자가 상당히 빼곡하죠. 대차장고가 순식간에 지금 1300만 주를 넘어서 1400만 주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자, 주식을 조금 하신 분들도 대차장고가 늘어난 게 왜 나쁜데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은 이 대차거래라는 것은 남의 주식을 수수료 주고 빌려오는 겁니다. 자, 미쳤다고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주식을 수백만 주씩 지금 빌리고 있을까요? 자,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입니다. 공매도는 다들 들어보셨죠? 이 주식은 조만간 밑으로 꼬꾸라진다에 거대한 자금을 가진 세력들이 베팅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총 금액으로 따지면은 지금 34조 원이 넘는 거대 자금 압박이 위에서 지금 SK 하이닉스를 누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빌려간 주식이 시장의 공매도 폭탄으로 투하되기 직전에 혹은 이미 투하가 되면서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자, 기관과 외국인은 우리보다 정보가 빠르고 자금력이 절대적이죠. 그들이 수수료를 감당하면서까지 이렇게 급박하게 주식을 채워넣었다는 건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매크로 흐름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기 고점 징후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차장고가 이렇게 가파른 각도로 쌓일 때는 어설프게 많이 떨어졌으니 물타기 해야지 하고 들어갔다가는 세력들의 공매도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나기는 일단 피해가려는 격언이 있죠. 자,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7월 10일 ADR 상장을 앞두고 단순한 반도체 업황의 문제일까요? 자, 진짜 원인은 거시경제나 즉 매크로 환경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있음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 보고서들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 차트는요, 모건 스탠리 리서치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의 핵심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파란색 선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노란색 선은
은강주 차트인데 모건 스탠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반도체도 결국에 지금 은강주와 똑같은 패턴으로 달려왔는데 은강주가 지금 조정을 받은 국면에서 반도체주 또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소름 돋게도 두 지수의 궤적을 보시면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팩트는 은강주가 반도체보다 딱 4개월 먼저 선행해서 움직였다는 점이죠. 자, 이미 은강주는 지금 고점을 찍고 이만치 아래로 고개를 숙이면서 강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유기적인 상관관계의 패턴이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자, 시차를 두고 뒤따르고 있는 반도체 이 지수 역시도 조만간 더 큰 급락의 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경고죠. 은강주가 먼저 맞은 매를 반도체가 4개월 뒤에 그대로 맞으러 가는 국면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는 실적이 받쳐주니까 원자재랑 다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추가적인 데이터 차트를 하나 더 던졌는데요. 이 그래프는 S&P 500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상향 비율입니다. 자, 그것의 4주 이동 평균선인데 쉽게 말해서 지금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25년부터 26년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비율이 지금 80% 수준까지 바짝 올라오면서 역사적인 고점에 완전히 맞닥뜨렸습니다. 자, 2003년 이후, 2009년 이후, 또 2018년, 그리고 2021년 전부 다 고점을 찍은 후에 이 정도로 고점을 찍은 후에는 예외 없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04년 제가 전부 표시를 해둔 이 년도들의 실적 기대감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주가 역시도 차가운 조정기를 거쳤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건 맞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의 눈높이와 기대감이 이미 역사적인 최상단 턱밑까지 차올랐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서프라이즈한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작은 균열 하나에도 시장은 정점을 찍었다라면서 무섭게 돌아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뭐 할까 말까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 진짜 주식으로 큰 돈 버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설계도를 먼저 선점을 합니다. 이제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비밀 보따리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외국인이 던지고 SK 하이닉스 지지부진해 보이죠. 자, 이제 엔비디아가 그리는 로드맵의 본질을 파악을 하게 되면 지금 조정이 왜 기회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블랙엘이죠. 차트를 보시면 현재 블랙엘에 들어가는 HBM 용량 수준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 아키텍처 27년에 출시 예정인 루빈 울트라의 원안이 채택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맨 아래 막대 그래프를 똑바로 보시게 되면 현재 블랙엘 수준과 비교했을 때 HBM 용량이 무려 3배가 넘는 1테라 수준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GPU 한 대당 들어가는 HBM의 양 자체가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점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앞으로 1, 2년 뒤면은 전 세계적으로 HBM 공급 부족 사태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해진다는 뜻이죠.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 50%를 꽉 쥐고 있는 독점적인 기업이 SK 하이닉스입니다. HBM 탑재량을 3배 넘게 늘리면서 엔비디아가 폭주할 때 그 과실을 가장 먼저 거대하게 따먹을 수 있는 주인공이 누군지 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월은 반도체 투자자들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역사적인 슈퍼위크가 기다리고 있죠. 일정이 그냥 빽빽한 수준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시장을 뒤흔들 시한폭탄 같습니다. 당장 다음 일정은 이제 내일 7월 7일에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주목하셔야 되는 날은 7월 10일 나스닥 상장이라는 메가톤급의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재로 작용해서 세력들이 쇼커버링을 치면서 주가를 폭등을 시킬지 아니면 재료 소멸로 던질지 그 갈림길이 바로 이날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주 16일과 17일에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TSMC와 ASML의 실적 발표가 연달아 터집니다. 그리고 23일에 목요일에는 SK 하이닉스 2분기 확정 실적이 공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7월 말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까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융단 폭격처럼 쏟아집니다. 이 빅테크들이 HBM을 얼마나 더 사줄지 이날 판가름 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수많은 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가 혼자 뉴스를 보고 판단해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억박자를 타고 고점에 물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한 달 동안 이 운명의 일정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좀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철저하게 데이터와 일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 거대한 판을 7월에 나올 이 판을 역이용하셔야 됩니다. 일정별로 실시간 대응 전략이라든지 사인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SK하이닉스라고 문자 주시면 맞춤 대응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까지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선물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작년 이맘때에 제가 우리 기술 강조를 했었는데 그때 다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우리 기술 이거 원전주 텐베거 가겠냐 이렇게 비아냥대던 분들 많으셨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 기술이 지금 1,400원대 작년에 있었는데 4월에 자, 최고점 14,000원대까지 12개월도 안 돼서 텐베거를 찍어줬습니다. 자, 제 말을 듣고 끝까지 홀딩하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굉장히 웃고 계시죠? 자, 오늘 공개할 이 종목 전력 인프라의 최종 병길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을 하는지 팩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뉴스 몇 가지 보시면요. 미국 전력망에서 1,100억 수주. 자, 지금 미국은 AI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서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7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지금 변압기가 없어서 배송까지 2년을 기다린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국의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 기사 보면 그냥 부르는 게 값지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지금 10년 만에 돌아온 전력 슈퍼 사이클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선물 같은 종목이 미국 전력망 증설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타고 그 기록을 갈아치울 거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M&A에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정확한 근거들을 제가 갖고 와 봤는데 글로벌적인 통계를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AI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면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민간 투자액만 무려 4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또한 기업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 R&D 투자도 미국에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AI 공룡들이 지금 가장 못말라 하는 것이 바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입니다. 자, 민간 투자액도 지금 4천억 달러를 넘은 상황에서 자, 설치된 발전 용량을 한번 보시면요. 중국에 비해서 미국의 전력량이 지금 3배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게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보이시는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반도체 다음에 터질 곳은 어디입니까? 자, 전력입니다. 전력. 자, 그러면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솟구칠 때마다 자, 세력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바싹 쓸어 담을 때마다 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전형적인 세력주, 작전주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고 5일선과 21선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지금 강한 지지선을 형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돈 받으려고 갖고 온 거 아닙니다. 제 채널에 찾아와서 고맙다라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시거나 뭐 제 유튜브 구독이라도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안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기술 텐베거 놓치고 밤잠을 설치셨던 분들, 자, 연준의 데이터가 이미 방향을 정해줬고 삼성전자와 LG도 M&A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과 LG가 왜 이 기업을 탐내냐면 전력 인프라의 핵심 특허 때문입니다. 특허는 이게 돈 주고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해당 종목명 어떻게 봤냐. 자, 위쪽으로 이제 구독이다 아니면 선물이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구독 또는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무료 선물입니다. 제가 10원 한 장, 100원 한 장 받아가지 않습니다. 자, 안심하시고 무료로 드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전부 다 받아가시고요.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 5초만 투자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증시 내부의 양극화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직원 1인당 매출 추이인데요.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기업들의 1인당 매출은 하늘 높게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2023년에 비해서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어. 또 S&P 500 중에서도 매그니피센트 7을 뺀 S&P 493의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직원 1인당 매출 추이가 거의 변화가 없이 횡보하는 흐름인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간의 생산성 불균형이 결국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극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면은 더 과관입니다. 전체 시장의 이익률 추이인데 빅테크 기업을 제외를 하면은 매그니피센트 7의 이익률 추이만 2015년에 비해서 2026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S&P 493의 기업들 추이를 보시면 2015년 그리고 2026년 사실상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 그 어디에서도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이익률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지금의 상승장은 전체 경기 회복이 아니라 돈이 도는 곳은 오직 극소수의 부도주일 뿐이라는 뜻이죠. 실물 경제의 침체는 7번째 차트인 해당 내용을 보면은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월드컵의 소비 의향을 조사를 한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 성인의 무려 59%가 이번 월드컵에 단 1달러도 쓰지 않겠다. 블룸버그 통신의 데이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1달러도 쓰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소비가 결국에 얼어붙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런 잔인한 침체 속에서도 돈이 미친 듯이 몰리는 괴물 같은 곳이 어딥니까? 최근에 JP모건이 발표한 두 장의 차트가 시장 그리고 저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 이 미래 투자 설비 전망치 이게 어느 시점에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결국에 25년에 전망했던 28년에 설비 투자 전망치는 4천억 달러 부근이었는데 26년에 발표한 28년의 설비 투자 전망치 2배 이상 상향이 된 9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수직 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은 1,400조 원 이상인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AI 반도체 구축에 쏟아붓는 돈의 규모가 시장의 당초 예상을 초현실적인 수준으로 지금 뛰어넘고 있다. 이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그래프는 기업들의 실제 AI 활용 성적표인데 유료 AI 구독을 쓰는 기업들이 지금 50%를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급증을 했지만 정작 자기 사업의 핵심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에 AI를 제대로 녹여내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은 1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내고 구독하는 것은 증가했지만 이것이 실제 산업의 생산성 증대나 제품 혁신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차가 존재합니다. 결국에 AI 소프트웨어의 진짜 수익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빅테크가 돈을 사정없이 쏟아붓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곳은 명확하죠.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이 막대한 투자 자금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는 전력망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 장비 같은 강력한 물리적 자산 이 진영이 될 겁니다. 이런 시차 속에 거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AI 거품론이라든지 캐펙스 피크아웃 우려 이런 것들과 달리 빅테크의 투자 의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고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은 아무 주식이나 사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돈이 쏠리는 주도주를 세력이 매집하는 그 길목을 정확하게 잡아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이 정말 맞는 것인가?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화면 위에 나오는 번호로 종목명, 평단가, 보유 비중 꼭 남겨주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당장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인지 전업 투자자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도 있는 실시간 타점까지도 함께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망설이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비용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공부가 되면은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